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야산책입니다. 오늘은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음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민음사에서 출간하는 시리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약간 믿고 보는 그런 시리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는 민음사에서 출간하는 시리즈 중에 제가 제일 자주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시리즈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시각이 담긴 책들을 출간하는 시리즈여서 소재도 굉장히 재밌고 또 읽기도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보건교사 아는 영이 있죠. 현재까지 총 29권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읽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책은 이렇게 총 4권입니다. 일단 표지부터 굉장히 예뻐요. 책은 표지가 예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읽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9월의 산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강명 작가님을 인생 작가라고 꼽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산 책이었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개나라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가 한국 사회의 경쟁 같은 거에 너무 치여서 호주에 유학 겸 이민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일련의 이야기들입니다. 개나가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수다 떨듯 얘기하고 있어서 더 쉽고 그리고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20대 친구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이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없고 그런 주제에 까다롭기는 또 더럽게 까다로워요. 직장은 통근거리가 중요하다느니 사는 곳에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으면 좋겠다느니 하는 일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느니 막 그런 걸 따져.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에 대한 제 생각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 시리즈 책은 다 재밌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줬던 책이에요. 이 책은 전염병이 대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질병을 피해 도망다니고 서로의 것을 약탈하고 그러는 아포칼립스 장르의 소설입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제일 약자가 되는 것은 여성, 아이, 그리고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완전한 타인들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정말 난장판이에요. 누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마음을 졸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서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혼자서 어딜 가는 거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 책은 또 특이하게 화자가 계속 바뀌어요. 진아, 건지, 류, 도리 이렇게 4사람이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제가 또 시점을 바꾸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종의 연작소설 같은 형식인데 뭔가 묘하게 다른 점을 느꼈어요. 보통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연작소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화자들이 느끼는 시점들이었는데, 이 책은 화자들만 바뀌고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형식까지도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밑줄 그은 구절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재앙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 재앙에도 굶지 않고 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는 저승보다 먼 곳에 있을 것이다. 배에 타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금과 다이아몬드를 바쳐야 했다. 금반지 하나로는 10단검도 살 수 없었다. 신은 내게서 부모님을 뺏어가는 대신 도둑질이라는 신묘한 재능을 줬다. 난 이전의 나보다 훨씬 잘 알게 되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다. 립스틱이었다. 도리가 내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황량하게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끝도 없는 길 위에서, 불행과 절망에 지친 사람들 틈에서 나는 바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다.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지만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것. 먼저 첫 번째 구절에 관해서는 이런 난장판 속에서 누군가를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았다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데, 저는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내면에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진짜 나일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린 구절은 저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오늘을 사는 기분이 어떨 걸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립스틱을 선물할 생각을 한 도리도 신기하고, 립스틱을 선물 받고 행복해하는 진아도 신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라는 말 아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일상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립스틱이 이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포칼립스 장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구병모 작가의 내 이웃의 식탁입니다. 이 책도 한국이 싫어서와 같이 9월의 산책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책인데요. 역시 구병모 작가님의 스타일이 궁금해서 구매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꿈, 미래, 공동 실험주택. 말이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 입주한 네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책인데요. 이 실험주택에 입주하려면 아이를 3명 이상 낳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실험주택을 추진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여러 이웃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면 공동육아도 가능하고 또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그들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기대했겠죠? 그렇지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의 거의 첫 부분 정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홍단이가 일컫는 잠깐이라는 말도 개인차가 얼마나 심한지, 누구에게든 부담없게 들리는 잠깐이라는 순간도 모이고 뭉치면 그것이 삶의 어떤 크기와 무게로 다가오는지 요지는 모르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해, 때론
한순간의 목례를 위해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이 상황이 지금 새로 입주한 식구들이 왔는데 전날에 일하느라 늦게 잤던 사람이 자느라 환영회를 못 온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입주민 대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잠깐 와서 인사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얼굴도 안 비치냐면서 환영회에 못 온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던 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남이 생각하는 뉘앙스가 아닐 수 있어요. 잠깐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1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1시간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사소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 잠깐도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상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기준에서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운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목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주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책을 읽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김희진 작가의 두 방문객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송경애가 매년 아들의 생일에 맞춰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3주기에 갑자기 아들의 친구라고 하는 남자 한 명과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그 두 명은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을 의심했던 송경애가 점차 그들이 늘어놓는 아들의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친근하게 대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석연치 않은 점들이 생기고 점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들의 3주기에 불쑥 우리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은 아들과 과연 어떤 관계였을지 추리하는 게 이 책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이 구절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럼 열흘 전에 편지 받으셨다면 저희들 여기 오는 거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이란 건 없어요. 내 대답은 내가 듣기에도 단호하게 들렸다.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이란 건 없다. 그쵸?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미련을 갖습니다. 손경애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저 두 사람은 내 아들과 무슨 관계였는지 안다고 한들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알고 싶어 하고 내가 몰라줬던 과거에 대해 미안해하죠. 이 구절이 소설의 거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 때문에 송경애의 그런 추리들이 사실은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치만 추리하는 과정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반전에 반전이 계속돼요. 추리소설, 심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순식간에 다 읽었던 책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 4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나머지 책도 다 사서 읽어볼 생각이에요. 정말 저한테는 믿고 보는 시리즈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